는 뭐냐면 사실은 시사가 딱 정치, 경제, 사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세상 만사가 다 시사하고 그 세상 만사를 철학으로 풀어보겠다. 예. 이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시사방송에 등장하지 않는 주제가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이요? 축구와 야구죠, 뭐. 예. 축구와 야구를 철학적으로 풀기? 풀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야구가 올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와 야구가 선택된 거는 축구는 월드컵 예선 중이고 야구는 월드 시리즈 미국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저희도 이제 뭐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요새야 뭐 외국 축구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시간이 아마 거의 겹칠걸요? 예. 제가 시간이랑. 축구, 야구 양대 스포츠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구, 야구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기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즐기면 안 되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참 쓸데없는 고민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축구, 야구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철학적으로. 일단은 일단 스포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라는 게 이제 인간 사이에서 왜 필요하냐면 스포츠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룰들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좀 타락하면 스포츠에 대한 열강들이 좀 있어요. 판타지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빤히 보이니까. 최소한의 룰들을 지키지는. 최소한의 룰들을 지키죠. 우리는 막 룰들을 안 지켜가지고 막 법 개정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법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이제 몇몇 이렇게 단서 조항 정도지만 법이 심플하잖아요. 금방 알고. 물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야구와 축구의 차이도 나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축구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고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고 야구 복잡해요. 야구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뭐 힘들죠. 그러니까 통계학도 쓰고 막 이렇게 됐는데. 축구는 종이 한 장이고요. 그래서 야구는 책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딱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걸로 이제 본다면 한 사회가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하고 규칙대로 안 돌아가면 축구 쪽에 좀 많이 쏠리죠. 그래요? 왜냐 심플하니까. 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스포츠를 일단은 인류가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게 동등한, 조건, 기회, 그리고 규칙,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인간의 폭력성을 사실은. 폭력성도 또 완화를 하죠. 충분히 완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하지 말고 월드컵을 해가지고 대충 그걸로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인간의 욕심이 또 축구 지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먹질 하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무기 쓰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국가 간의 대립이라든가 기타 등등들이 사실 어떤 점에선 스포츠로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봐도 되죠. 유럽 역사를 말하시는 분들 중에 그 관점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끊임없이 유럽에 이제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럽 분쟁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 100년 동안 그런 분쟁이 줄어든 이유가 세계대전 때문에도 있지만 축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 욕구불만이 그냥 충분히 해소가 되죠. 그래서 갈등이 많은 곳에 축구가 발달하고 독일만 하더라도 그 바이에른 뮌헨 그쪽 홈 경기장에 딱 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데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해서 통일된 데가 그렇죠. 얼마 안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축구라는 그게 없었으면 독일이 그러니까 이제 무력. 옛날에 30년 전쟁 해가지고 전체 국민의 약 10분의 1이 죽었을 정도거든요. 그게 한 150년, 200년 전이니까. 독일이 통일된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갈라서 있고. 자기들 주들끼리 죽이고 죽가는 역사가 굉장히 지역색이 강하죠.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제 축구가 강한 나라들의 이제 축구를 막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 특징이 보면 갈등들이 많아요. 지역 감정들. 그래서 우리도 지역 감정이 세지면 축구가 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스페인처럼 아예 다른 민족이 갈등하고 있는 한 국가 내에 또 축구가 강하네요. 그 바르셀로나라든가 우리 레알 마드리드 옛날에 프랑코 독재 정권 때 내전 문제서부터 배신, 살육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생기면서 사실 그걸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하게 된 팬들끼리 훌리건이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축구가 뭔가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당하게 진 것 같다 이러면 그걸로도 해소 안 되는 감정들을 이제 훌리건들이 해결하는. 그러면 야구는 어떻습니까? 야구라는 거는
조금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 운동이잖아요. 미국에서 출발했죠. 네, 미국에서 이제 주도하는 운동인데. 미국 그 야구가 그다음에 미식축구 뭐 이런. 그렇죠. 다 시작은 영국이에요, 사실은. 영국의 기반을 뒀다가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미국식으로 만든 거죠. 예, 만든 건데 일단은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시민혁명서부터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많았던 나라고요. 그걸 정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랬던 곳에서 스포츠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민주주의부터 산업혁명서부터 제일 빨랐던 데잖아요. 축구도 영국에서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단체 운동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자체적 유럽에서는 이제 축구로 갔고 이쪽은 이제 야구, 미식축구 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차이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쉬운데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7명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27명이 죽어야 아웃돼야. 네, 쫙 가요.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자가요. 계속 파울 내면 3박 4일이든 5박 4일이든. 그래서 이제 또 규정이 생기는 거죠. 몇 회 이상은 더 연장할 수 없다거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축구 같은 거 딱 정해진 딱 시간에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미국식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성인 것 같아. 그런 어떤 느낌들.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스포츠하고 이게 유럽에서 기원하고 유럽에서 인기 있는 축구와 그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기원하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를 딱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미식축구도 그렇고 이제 제 생각인데 축구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90분 내내 계속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실력이 있다고 해서 너 무조건 공격하면 안 돼. 저쪽도 몇 번은 공격할 기회를 줘야지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야구는 보면 너 3번 하고 그리고 너 3번 해. 그리고 또 너 3번 해. 이렇게 기회 형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미국의 스포츠들은 그리고 그 축구가 변화된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4번 기회 동안 10야드 못 가면 상대편한테 기회를 줘야 돼. 축구로 상상해 보면 너 3번 차, 너 3번 차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원한 스포츠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회의 균등.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심판이 끊임없는 개입하죠. 그 다음에 그 판정도 번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면에 축구는 거의 끊임이 없어야 좋은 축구 경기고 그 다음에 판정의 번복 따위는 없고 그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그 운동 경기라 사회도 그렇지만 심판이나 재판관이 부각이 된다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축구 경기를 딱 봤는데 심판이 원샷을 너무 많이 받으면 심판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많이 보여요. 심하게. 그 엠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신대륙에 공평한 대우를 못 받아서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오로지 실력으로 결론이 나야 돼. 이런 철학적 바탕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간에 일단은 축구랑 야구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는데 동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그게 있어요. 사실 그 개념이 아마 두 스포츠를 구별을 잘 할 텐데 동양화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가 고요한 거를 그려서 움직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에서. 네, 그게 정중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요한 중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도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히려 고요함을 그게 동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중지정. 그러니까 움직임 속에 고요하다. 근데 사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동중지정에 가깝고 야구라는 건 정중지동에 가깝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고요하죠. 그러니까 공이 던지고 하더라도 타자가 안 치면은 플레이가 진행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아니라 야구가. 아무 일도 아니라요. 그러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치는 순간서부터 이제 막 움직이다가 축구는 계속 움직이다가 골 넣는 장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장면에서 딱 멈춰요. 그게 사실은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축구는 계속 보면 막 그 시간대까지 막 우리의 오감을 살려가지고 쫓아가다가 이게 경기가 무승부되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지쳐요, 우리가. 맞습니다. 중간에 어떤 골 났을 때 아주 고요한 지점이 딱 생기는 거. 그 스톱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 들고 가서 또 가운데다 다시 그 센터 서클 가운데다 놓잖아요. 근데 야구라는 건 좀 다르죠. 야구라는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역동적인 측면, 고요한 측면이 다 있겠지만 뭐 방점이 어디 지키냐에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철학적
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원하고 유럽인들이 가장 즐기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철학적이라기보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 본다라고 그러면 인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수렵 채집이잖아요. 네. 손 잘 쓰잖아. 네. 네, 발을 안 썼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딱 본다면 축구가 조금 더 앞서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건 일단 수렵 채집의 느낌이 많아. 예, 던지고 잡고 뛰고 다리는 뛰는 데만 써요. 근데 이게 그거를 손을 수렵 채집하는 인류가 갑자기 손을 안 쓰기 시작한 거야. 발만 쓰자. 야,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사실은. 인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렵 채집 오래 했잖아요. 뭐 사과도 따고. 이 해석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진화론적인.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구하고 야구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민들이고 그래서 기회 균등을 못 받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집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면서 축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축구는 심판의 판정 번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축구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축구 관계자들이나 피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축구의 일부다. 근데 이게 왜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냐면 축구가 인생하고 가장 닮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너 실수했지. 자, 그러면 20대로 돌아가 다시 없거든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옳건 그러건 그 삶에서는 다시 반복, 다시 해. 심판이 뒤집기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스포츠는 있고 유럽 스포츠는 그게 없어요. 아유, 그걸 뭐 상까지 보세요. 연속적이라서 그렇다고요. 축구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공이 파도처럼 밀려가기 때문에 파도가 잘못 왔다고 해서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유럽에서 사람의 삶을 가장 가까이 모방한 유럽의 철학과 그 미국처럼 인간이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고 해야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계속하고 한 해 끝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통계 매기고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을 자꾸 넣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야구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통계 매기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무슨 볼 올까 이러잖아요. 근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같이 움직여야 돼. 좀 무식해요, 경기가. 네, 무식하죠. 아니, 무식한 건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지만 정확하게 무식한 건 아니에요. 원시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삶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몸동작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오감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뭐 운동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머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손이 움직일 때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움직일 때도 있고 연습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바로 몸에 익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가 그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이러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야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지적인 스포츠다. 저 투수가 뭐 던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야구는 좋아하고 축구는 살짝 미치거든요. 보는 동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죠. 정신 상태가 약간 나가요.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성. 어떤 원시성 그러니까 막 주술성 축제 같은 거. 그러면 철학 박사님이니까 축구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와 야구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저에 깔린 기조가 같은 철학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축구 야구야. 아니 뭐 좀 이렇게 다 듣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철학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률이거든요, 사실은. 확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이 나한테 올까 말까. 공을 이렇게 발등으로 찼었을 때 맞을까 안 맞을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양 스포츠가 다. 결정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발적이라고 우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 경기 같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스포츠 공정해야 돼.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노비하고 흑수저는 죽을 때까지 흑수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야구든 그 축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삶은 약간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데 그 예측 불가능 속에서 이겼을 때 예측 불가능한데 이겼을 때 그걸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그러면 우연적인 거, 우발적인 것 이런